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뜨개톡톡 18화입니다 여러분. 냥! 저의 뜨개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도안 다 만들었잖아요. 끊임없이 도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스페이스바라던가 뭐 이런 짜질거리한 그런 거 내용 말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쉽게 그 콜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수정 방법을 이제야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전면 수정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9월에 꼭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었고, 저한테도 그게 되게 좋잖아요. 미리 이제 시기에 맞춰가지고 딱 그때 만들고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디건 입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저도 내는 게 너무 좋은데, 그 방법을 포기하고 지금껏 준비한 거를 그대로 내는 게 너무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거의 한 50% 정도는 뜯어 고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거 얼른 확인 작업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적어도 10월 둘째 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다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정말 제가 쉬는 날, 정말 쉬지 않는 날에도 새벽 3시까지 달려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어쨌든 늦은 거기 때문에 진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꼭 완성을 해서 틀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더 꼼꼼히 더 확인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슬픈 거는 뭐냐면은 영상 작업을 다 마무리했는데 수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영상 튜토리얼 작업까지 지금 편집을 다 마쳤는데 이렇게 다시 해서 좀 더 미루는 게 맞는가 싶었는데, 미뤄지더라도 이게 뭐 한 2주 정도 차이인데 그럴 바에는 더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작업 중에 있고 지금 다시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이만큼까지 다시 떠내려왔습니다. 한 솜에 불린 곳까지 떠보는 중이어가지고 거기까지 확인이 되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V넥 부분 튜토리얼을 지금 원작에 썼던 실로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뜨고 있었던 건데, 얘를 다 풀고 다시 하면은 먼지가 너무 날릴 것 같은 거예요. 실 손상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풀렀다 제꼈다 하면은 이 실 자체가 굉장히 보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사테사가 먼지가 아예 없는 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게 있다라고 소문이 되게 많이 난 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명성에 비해서는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지만 뭔가 펄럭거리거나 이럴 때 먼지가 많이 나오는 실은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 다 감아가지고 다시 하기보다는 그냥 이 채로 다시 연결을 해서 이제 풀면서 편물을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뜨개톡톡 주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뜨개 제품들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초보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거든요, 많이.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도안에서 딱 봤을 때 그냥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샀는데 막상 떠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던 점이 많았고, 아마 되게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이미 니트를 많이 떠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있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 이제 조금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 개밖에 안 떠봐가지고 도구가 어떤 게 많이 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랜드나 아니면은 바늘 종류가 취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개가 정답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드에다가 정리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몇 개 없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니트 프로 진저 스페셜 세트입니다. 이게 뜨개를 해볼수록 여러분 되게 다양한 바늘들 많이 써보게 되고 세트로 구입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사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니트 프로를 낱개로 구입해서 써봤다가 이거 내 손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구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세트로. 저는 지금까지도 진짜 이거는 잘 샀다, 정말 뽕 뽑았다 하는 세트 중에 하나는 니트 프로 진저 스페셜 세트예요. 뭐 많이 써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다 사보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하나 되게 진득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심지어 저 고데기 이런 것도 막 12년 막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진짜 실화입니다. 망가지지도 않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니트 프로 진저는 내구성도 좀 강한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그 길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디럭스 같이 좀 일반 바늘 사이즈로 나온 세트도 있거든요. 두루두루 쓰기가 스페셜이 더 낫더라고요.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몸통 뜨고 소매 뜨는 게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스페셜은 조금 더 짤막한 길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매까지도 약간 여기 손목까지 오면 좀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내 고향이 되는 그런 세트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뭔가 8mm, 10mm 여기까지는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제가 6mm까지는 그래도 좀 잘 쓰는 편인데 9, 10 여기까지는 사실 거의 안 건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되게 느슨하게 뜨는 건 10mm로 떠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거를 내가 뜰지 모르니까 앞으로 내가 더 뜨개를 많이 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안 쓰는 바늘도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걸 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고향 같은 그런 제품이 필요할 때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메인 바늘이 되는 세트 바늘은 니트 프로 진저 스페셜입니다. 근데 이제 스페셜도 사실은 소매통이 이렇게 좁은 걸 이제 많이 뜨게 되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많이 쓰는데 니트 프로 스페셜이랑 그 다음에 이 데님 쪽팁. 참고로 데님 쪽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놓고 한동안은 조금 후회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매직 루프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줄바늘 2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서 굳이 이 불편한 거를 내가 샀던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손이 익숙해지면 쇼팁이 더 편합니다. 왜냐면 원통 뜨기가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뜨면 되는데 줄바늘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옮겼다가 여기서 옮겼다가 쭉 또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해야 되거든요. 손에 어느 정도 익히는 그 기간만 조금 잘 지나간다면은 쇼팁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물론 그립감이 진짜 어떻게 해도 편하지 않은 건 맞지만 뭔가 좀 잡고 힘 조절하는 그런 노하우가 뜨면서 생기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마커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도 니트 프로 마커. 제가 니트 프로에서 뭘 받은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니트 프로 마커가 제일 편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마커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 봤어요.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오링으로 만들어 보고 했는데 뭐 제가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잘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작은 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꼬임이 좀 약한 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꾸 걸려요. 그래서 너무 예쁜 마커인데 많이 쓸 수 없는 마커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스틸로 나온 깔끔하게 스틸로 나온 마커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니트 프로 마커였어요. 그 다음에 굵기도 적당해가지고 뭔가 코가 더 넓어진다던가 걸림이 있다던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제일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마커가 마커잖아요. 근데 왜 정리하게 됐냐면 처음에 제가 초보자 때 잘못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된 대로 그 단수랑 콧수를 같이 표시할 수 있는 모양의 그 링 모양의 니트 프로 그 마커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그게 홈이 있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에도 걸어놓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바늘에 걸어가지고 그냥 이 코스 표시하기도 모양만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뭐 두루두루 잘 쓰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같이 구입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게 뜨다 보니까 마커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틈이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빠지고 실에 걸어놓으면은 내가 기껏 표시를 해놨는데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초보일 때 너무너무 당황했었어요. 그때는 코스 세는 방법도 모르니까 와 이거를 괜히 샀다. 지금도 사실 절대 안 쓰고 있는 마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단수 표시를 하기도 그렇고 뭔가 코스를 표시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 너무 물론 내 니트프로 제품 다른 거 다 잘 쓰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아이러니에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지금 3년 차인데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왜 파는 것인가. 그래서 초보이셨는데 이게 링 표시니까 뭔가 걸어놓으면 다 괜찮겠다 하셨다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단수링을 정말 많이 구입을 해놓기도 했고 여기 근처에 없네. 플라스틱으로 된 마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말 잘 샀다 그리고 잘 쓰고 있다 하는 거는 전구 단수링입니다. 전구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 그게 플라스틱 단수링보다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플라스틱 단수링은 색깔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되게 표시하기가 좋았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알록달록하고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개 들은 거 막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놓으면은 플라스틱 자체가 이렇게 쓱 닫혀 있다 보니까 그 모양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단수 빨리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야 될 때 분명히 열었는데 이제 실에 안 걸리죠. 아니면은 실을 다 이제 잡아 뜯어놓거나 제대로 안 열려가지고 그게 열어놓으면은 이제 벌어지거든요. 다음날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조금 표시해놨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로 옮길 때 이미 이렇게 탁 닫혀져가지고 제대로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됐었는데 전구 단수링은 끝이 열었을 때 꽤나 날카롭기 때문에 뭔가 예리하게 표시하기가 좋아요. 이건 좀 장단점이 있죠. 전구 단수링은 좀 뾰족하니까 실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이게 말이 단수링이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핀? 5핀? 이 정도로 날카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다른 플라스틱 단수링처럼 완전히 닫혔다 열렸다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급할 때는 그냥 마커로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예리하게 세밀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 잘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준으로 전구 마커링 갖고 계시면은 많이 쓰실 수 있다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분의 40cm짜리 케이블입니다. 뜨개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 번에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팔은 두 개니까 여기서 이것 뜨고 저기서 이것 뜨고 이 얘기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거를 이제 뜨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뜨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 한 2개? 근데 니터분들 아시죠? 2개 정도면 많이 잡은 거 아닙니다. 저 지금 다 못 뜬 게 이거 지금 뜨고 있는 거랑 모드티 지금 몸통 다 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작업한다고 약간 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2가지인데 은근히 40cm 케이블이 여러 개 있는 게 조금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잡을 때마다 그 줄에다가 걸어놓으면 나중에 귀찮아지거든요. 다시 옮겨야 되고 그래야 돼서 40cm 케이블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또 초보자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조금 기초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80cm나 100cm는 거의 몸통 있는 데에서 많이 쓰는 케이블이 있고 40cm가 이 소매에서 많이 쓰는 케이블이에요. 근데 우리가 팔이 2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2개를 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4개 소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2개를 같이 뜨게 되는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것도 뜨고 싶고 저것도 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시기에는 케이블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케이블을 안 쓰고 여분의 실에 그냥 이 코 잠깐 걸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케이블을 걸어 놓으면 진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도 한 8개? 그것도 많은 거 아니지 않나요?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소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꺾이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케이블이 좀 손상이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40cm짜리 케이블을 갖고 있는 게 좀 유용하기도 합니다. 100cm 하나, 80cm 하나, 그 다음에 40cm 케이블 2개 이 정도만 구입을 하셔도 뭔가 여러 가지 뜨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길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길면 원통 뜨기가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100cm도 저도 하나만 들고 있거든요. 거의 80cm가 좀 편해가지고. 얘도 80cm인데 아무튼 그래서 40cm 케이블은 되게 여러 개를 사두기 잘했다. 정말 소비에 후회가 없다.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뜨개질 소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분의 줄바늘, 특히 니트프로 심포니 우드, 저는 이거 산 거는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줄바늘은 귀찮을 때 참 유용해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느낌이 진저 스페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표면이 부드러운 거는 쓰면서 이 코팅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니트프로 진저도 충분히 부드럽고 심포니도 부드러운데 쓰면서 이게 조금 더 뻑뻑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잡았을 때 그립감이 뭔가 조금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포니 우드가 조금 더 그래서 줄바늘은 심포니 우드로 쓰고 있어요. 인터체인저블 바늘 세트에 없는 사이즈를 주로 갖고 있고 제일 많이 쓰는 5mm랑 그 다음에 이 세트에 없는 3mm, 2.5, 2mm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2.5, 2mm는 거의 약간 산적꼬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가지고 있냐면 양말 뗄 때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 버튼 밴드라던가 아니면 손목 할 때 얇은 게 되게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지금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얘기하면서 이만큼밖에 못했어. 다음은 제가 없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입고 나니까 와 이거 왜 이제 샀지? 싶은 물건 중에 하나예요. 울 와인더입니다. 아니 어차피 실이 감겨서 오는데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콘사의 매력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처음에는 콘사 자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본연의 느낌을 느끼면서 뜨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내가 진짜로 실을 옷으로 창조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콘사 그대로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울 와인더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서 써보니까 아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떴을 때 아무리 볼실이더라도 좀 떼굴떼굴 굴려지게끔 말아서 오는 볼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해서 와인더로 다시 감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와인더로 감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채로 아래에다가 놓고 위에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쓰기가 되게 좋은 모양으로 감겨요. 좀 편안하게 감아서 쓰기가 참 좋더라고요. 와인더를 사용하고 나서 합사가 필요한 실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제가 선택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만족감이 컸어요. 예를 들면 제일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실은 니트 컨테이너 실이었는데 얘가 엄청 대용량으로 오기도 하고 이미 옷을 만들기에는 너무 얇은 실들이 많잖아요. 근데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이걸 울 와인더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뭔가 내가 원하는 합수로 좀 저렴하게 실을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에 스터로서 만족감이 되게 컸습니다. 우리가 니팅을 하면서 드는 만족감의 기준이 되게 사람마다 엄청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한테 맞는 옷을 뜰 수 있어 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와인더가 없을 때는 저게 정말 사고 싶은데 내가 쓸 수가 없는 실로 되어 있네 이런 생각에 못 사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와인더가 생기고 나서 저거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건 좀 진작에 샀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비싼 실은 비싼 값을 해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때로는 좀 합리적으로 잘 구입을 한 실에서도 저는 만족감을 꽤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길 잘했다 라는 용품 중에 하나였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타르실을 또 구입을 해가지고 써보고 있거든요. 타르실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말린 것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뭔가 아무래도 손 염색실 같은 경우에는 좀 희귀템을 얻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와인더가 없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막 내가
저 예쁜 거 꼭 사야지 하고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 아, 문제는 실소핑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좀 많이 위험해요. 아직도 안 쓴 니트 컨테이너 실들이 좀 있는데 그건 자작으로 뜨고 싶은 옷 중에 또 하나가 되게 박시한 느낌의 그 가디건? 그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니트 컨테이너 실을 드디어 쓰지 않을까. 실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좋거든요. 다음은 물레입니다. 물레가 진짜 제가 이거를 진짜 굳이 사야 되나 싶었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어? 해서 사달라고 해서 염소가 사줬는데 사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타르시를 쓰려면 와인더랑 물레가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물레가 없더라도 어디에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면 구비해두는 거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많이 비싼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뜨개용품들이 다 그래요. 뭔가 비싸게 산다고 하면은 엄청 비싼 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레는 그래도 저렴한 축에 속해요. 이제 좀 옷의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좀 알게 되었고 다른 실들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물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자주 쓰는 용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뜨개 이미 이제 내가 미쳤구나 그거를 이제 안 단계이기 때문에 사놓는 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이제 막 니트를 본격적으로 떠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뭘 사야 될지 뭔가 뭘 사야지 좀 많이 쓸까 뭐 다른 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다시 수정 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얼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의 뜨개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브이로그에서도 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예쁜 밤 되세요. 안녕. 안녕.